국민과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하겠습니다. 새 모안시설 열어갈 준비된 후보 이양승희를 소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상열 후보입니다. 모안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열입니다. 저는 요즘 고물가와 고유가가 인한 서민들의 생활 어려운 문제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 농어민과 축산 농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생각하면 이래저래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갈수록 힘이 드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공천을 놓고 줄 서고 싸우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모안군 살림이 정치판입니까? 저는 오로지 두 가지만 고민합니다. 그중 하나는 국민들이 진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모안을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물러줄 보배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변했습니까?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국회는 입법활동하는 권력기관입니다. 하지만 모안군은 여러분을 모셔야 하는 서비스기관, 즉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국민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행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38년간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의 편리함, 희망 있는 밝은 모안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진상열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진상열의 선택은 모안군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복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꼭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호산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기호4번 김호산입니다. 저는 군수에 출마하면서 두 가지의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항거하던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유신에 항거하고 독재에 거부하고 항거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FTA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일,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어서 군수하고 돈이 있어서 국회의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수 한 사람의 생각이 800공무원을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 감당할 헌신성과 열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척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시기에 했던 것처럼 고무신과 빨래 비누, 그리고 막걸리에 현혹되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철수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모안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산층과 서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모안군수 후보 김철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고향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모안 토박이로서 그런 저희 장점이 국민들의 성원과 우리 민주당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전남도 교육위원과 두 번에 거쳐서 전남도의원, 작년 말까지는 전라남도 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모아는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봉사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국민들과 더욱더 함께하면서 이번을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고 제 평소 신념인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 농민이 잘 사는 무안, 교육 걱정 없는 무안,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 걱정 없이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도 김철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철주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모아는 꿈을 실현하고 모아는 아들로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철주가 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화합을 하고 서로를 인격을 존경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토론회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네 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며 남학 신도시 개발 이익금 환수 문제와 기업도시 문제 그리고 당선 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정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먼저 김철주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너무 미온적이고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업도시 전 과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공청회, 사업 설명 등을 통해서 이 기업도시를 무한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어렵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방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 무안군에 와서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은 그때 제가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택지개발 이익금 한수가 문제가 아니었고 도청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남학으로 이전에 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라든가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그때 조건은 남학 신도시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남학 신도시 재개발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가 탄생하면서 이 조건이 전남도 전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우리 무안군의 상대적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리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남학 신도시 개발 이익금 40% 무안군 반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추정을 해서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 무안군에 한수되어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무안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돈벌이가 되는 농촌을 만들자.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서 농민이 잘 사는 것이 무안군이 잘 사는 것이고 농촌이 행복해야 무안군이 행복하다는 것을 제일 과제로 삼겠으며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우리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고향에서 나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대도시에서 고향으로 들어오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 걱정 없이 고향에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력 넘치는 무안군을 만드는데도 김철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호삼 후보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답변하셔도 좋고 선택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남학 신도시 개발 이익금 문제
그리고 기업도시 문제,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공통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남학 신도시 개발 이익금 관한 문제는 김철주 후보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남도 그 개발공사에서 5천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의 땅을 내주고도 이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은 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도청을 유치하는 과정에 도청 유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무안군 차원에서 어떻든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경만 지사 때 말씀하셨던 6대4 그리고 남학지구의 공공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도시 문제는 원인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시의 성패 여부는 결국 외자 유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군수를 맡게 되면 과연 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또 담당 그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외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래서 우리 무안군의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후에 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한미 FTA로 대표되는 그 FTA 시국에 FTA 정국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학이라는 신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이 구조에 이원화된 구조, 갈등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화합과 발전 모드로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기회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상열 후보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무소속 진상열입니다. 남학 이익금 개발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청 도시개발사업 소장으로 있을 때 군청 간부회의 협상에서 개발 이익금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개발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 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배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군청에 있는 그 지난 서류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2003년도에 남학하고 오감지구하고 고청하고 무안군하고 그거 제안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남학 이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이 60% 대 40%를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 의한 것은 서로가 만들어졌는데 공기업법에 의해는 어느 규정에도 돈을 40%, 60%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별칙 서신란에가 60%에 40%를 배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제가 전남개발공사에 이익금을 배분해달라고 최초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익금 배분 사항은 통보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왜 당연히 배분해줘야 되는 사항을 배분해주지 않냐냐. 목포하고 오감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금을 배분해 주었다고 해놓고 무안군은 왜 배분해 주지 않은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전남개발공사에 7번에 거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결과가 해시를 안 해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협의했던 것이 오롱지구 2012년도에 개발할 때 그때 배분 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겠노라고 하는 단어를 받은 겁니다. 공문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익금 문제를 제기하고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익금 문제는 집을 조금 고쳤다 해서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승일 후보입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우리 무안국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도시 처음에 12년 전에 추진할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무안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과연 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작은 정부는 무조건 해낼 것이다. 희망을 걸고 우리는 아주 군체 축제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우리 이명박 정부께서는 우리 기업도시를 다물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서삼석 구수께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도시가 불발되기 때문에 서구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상 큰 정부에서 조금만 힘만 실어주면은 기업도시는 반드시 성공했을 텐데 지금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성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종합해가서 검토해서 국민들과 곁에 공감들 형성이 만들어가지고 공청을 거쳐가지고 다시 기업도시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할 개발 반환금은 이게 계약이 아니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개발공사하고 그때 당초에는 전라남도 개발공사가 아니고 도청 이정사업본부입니다. 본부하고 우리 무안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40대 60으로. 제가 도에 있을 때 삼양에 있는 임덕수 부의장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우리 무안군에서는 우리 목을 붙여야 먹냐?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임덕수 의원이 목포 MBC 방송인가 K방송인가 방송에 2번 나왔어요. 그 뒤로 유야무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2년이 지났는데 법적인 절차를 물어봐가지고 법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법을 해갖고도 기업 우리 반환 이익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아 신도시에 60% 우리 구도심에 40% 재입을 해가지고 소외당한 지역에 대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만 끝나면 선거 문화를 해가지고 지역과 반목이 갈등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저는 이러한 반목과 갈등을 분열을 치유하는데 제가 합평과 화합의 대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후보자들의 무한 발전을 위한 마음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또한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남방송과 무안아카데미가 함께 진행하는 무안군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다음 순서는 1차 주도권 토론, 즉 상호 토론입니다. 후보자는 30초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이 가능하며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 시간이 부족할 경우 30초 추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대 후보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 대결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상대 후보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승일 후보입니다. 후보 자켓을 쓰실 수 있는 시간은 6분입니다. 3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개소식을 오늘 가지시고 아주 오늘 수고 많으신 우리 김철주 후보들을 뵙겠습니다. 우리 김철주 후보는 저하고 도의원도 같이 하고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후보 입장에서 피곤하시지만 몇 가지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주 후보에게 묻습니다. 무한반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김철주 후보는 찬성인지 반성인지 이 자리를 통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철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좋으신 질문 주신 양승희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은 5번이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목포권에서 무한반도 통합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5번째 통합 논의가 끝났을 때 합의서는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무한반도 통합은 무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진한다고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미 우리 무한 국민들의 의사는 5번이나 표출되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호시탐탐 우리 무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막바지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목포 무한 실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김철주 후보께서는 그분들한테 아마 그 통합 반대하게 되면은 자유롭지 못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도저히 말씀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김철주 후보를 도와준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 무한반도 통합이라든가 무한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특정인의 입김에 이끌려서 군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우리 국민들과 국민들의 의사와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김철주는 군정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후보. 다음은 진상열 후보를 해보겠습니다.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우리가 듣기를 정치는 쇠도 노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인데 그 경쟁력과 득표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무안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주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정치 공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나오니까 참 어렵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절로 주민들한테 호소하고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홍산 후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통합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진보 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는 비리 전략자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친노 세력이 부활이니 도로 열린당이 하는 말이 많습니다. 가장 젊은 후보이신 김호산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 양승일 후보께서도 공천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 민주당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유혹을 떨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또 국민 경선에서 보여준 부작용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원 선거, 반권, 금권 선거 이런 것들이 결국 애초에 좋은 의도를 다 흐리게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돈 선거, 조직 선거, 동원 선거 이런 선거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진상열 후보께서 새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6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어느 후보에게 김호산 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 시암소 저가 공급으로 무한 한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공약을 발표하는 정책 선거를 치르자는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발표를 해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집에도 이렇게 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축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 장흥이나 강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암소 공급 등 우량 종자의 소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존의 소를 개량하는 일들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 시암소를 공급해서 한우 산업의 발전의 계기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육질이라든지 또 육질도 문제지만 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의 것들이 다 완전히 재검토되어지고 한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거기에 더 붙여서 브랜드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네. 3월 4일자 노령신문에 보면은 남학입금 반환 내용에서 반환과 기업도시가 도산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기업도시와 남학입금의 부분이 도산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표현이 좀 과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외부 자본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도산이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상 기업도시 공사 회사가 중국 측에 의해서 파산을 선고하면서 청산을 선고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우리 모항군의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지 정치적 판단보다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여부는 외부 자본의 유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3월 4일자 노령신문에 보면은 명예만 얻어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명예만 얻을 수 있는 군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주신 우리 진상희 후보님, 존경합니다. 예, 군수는 모름지기, 국민을 이해하고, 우리 모안군은 1차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 짓고 행복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는 만사하겠습니다. 군수가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또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공항들을 형성해 가지고 모두들이 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바르고 깨끗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영예 하나만 얻어가는 청렴 결백한 군수가 되면은 그게 바른 군수가 그냥 가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신문 2월 29일자 정치행정교육 경험 풍부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행정은 얼마 동안이 풍부라고 보며 교육은 몇 년이 풍부라고 보고요. 정치는 몇 개월이 풍부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글쎄, 풍부란 표현을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객관화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제가 교육위원도 역임했고, 또 도의원도 2번이나 했고, 교육청 비서실장이라는 또 행정직을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무안군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무안군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그런 청산인을 준비했던 정말로 소중했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들께서 토론 시간을 정확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 6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호선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김철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공약을 보면 서남권 유일의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에 주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노선을 유치하고 국내선 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광주공항이 군사공항과 더불어서 이전을 원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국내선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김호상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제공항으로는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에서는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결국은 이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저가 지금 공항 민자 유치해서 항공사를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강주에 있는 민간 공항이 반드시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며 KTX 노선이 반드시 우리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김호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주에 있는 군사공항과 함께 무안으로 옮겼을 때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냐 이런 의견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군사공항도 무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닌데 군사공항은 무안으로 올 여건이 잘 안 된 걸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2014년 이제 강주까지 KTX가 개통되면은 공항을 옮겨준다고 하는데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 국토해양부라든가 중앙부처 강로를 찾아서 하루빨리 민간 부분이 우리 무안으로 이전해 오고 또 KTX 노선이 우리 무안 국제공항을 거쳐가게 하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가 많은 민자가 유치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노선이 확충되어서 우리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무안군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출해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안공항이
일정하게는 뭐 반휴점 상태로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공항 활성화에 그 관광 효과 기대를 좀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꼭 그 광주공항에서 허용하지도 않는데 이전을 허용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모항 국내선 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다도해와 그 리아스식 해안을 활용하는 그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산업들, 항공 관광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 네. 예.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른 후보께서 답변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뭐 추가 답변 받겠습니까? 예. 네, 추가 답변 해주시죠. 강주 공항이 우리들끼리 밖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항 공항을 개항할 때 약속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때 모항 공항이 개항하면은 그래서 지금 공항과 강주까지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강주 공항이 민간 부분이 모항 공항으로 오게 했던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라 그런 이야기고 우리 김호산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은 삼양 방산에서 도리포까지 약 204km 됩니다. 여기 해안 관광 도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니까요. 네, 가능하면은 예,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질문도 질문 내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양승일 후보께서는 2006년도부터 8대 도의원을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남학 개발 이익금에 대한 이 분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셨던 것인지 도의원으로서 그런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기업 도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발공사, 개성검사 2호로 들어가서 보니까 해박서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덕수 의원한테 제가 전달을 했어요. 자, 모항군하고 개발공사 협약이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못 받아오고 있냐. 그래서 행정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임덕수 의원이 그 소리 가지고 목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모라망구소니까 KBS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답변 듣는 거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는 우리 김철수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해주시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거점 고등학교 육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항군도 해당이 되어서 행정고등학교와 해제고등학교, 모항고등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적정 규모를 갖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지금 설립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삼 후보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총괄 면에서는 전부 찬성을 하는데 강론 부분에 들어가면 내 지역 학교로 와야 된다. 또 우리 지역 학교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호산 후보님께서는 지역 주민과 우리 학부모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거점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서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농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이 교육 문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제 아내가 교사인데 제 아내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의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점고 문제는 저는 인구 감소 추세에 비하면
당연히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 문제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99%의 농어촌의 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교육의 내용은 좀 점검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고 1%의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학과 무한의 거점고, 남학 특성고, 특성화고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산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인구 감소도 인구 감소인데 우리 무안군은 전국 우리 전남에서도 가장 우리 무안군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40% 이상 중학생들이 한평이나 목포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간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는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 문제라든가 교육의 질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점 고등학교를 실력 향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추가 답변 받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해주시죠. 추가 답변은 다음은 정경은 우리 양승일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말 농촌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남달리 이 농촌 문제의 깊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5일부터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우리 무안군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고 우리 전체적인 농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일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 농촌 환경을 극복해서 농민들이 정말 아까 모두 발언같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고 소득이 보장돼서 행복한 무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무안은 최대의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은 산이 70%고 농지가 30%인데 우리 무안은 농지가 70%고 산이 30%입니다. 거기다가 농지는 게르만이 풍부한 풍토, 풍토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전국 어디다 내놔도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안 농산물은 전국에서 값이 제일 많이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212kg에 달하는 리아스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에 나오는 청정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너무 질 좋고 맛 좋고 또 그 세계적으로도 빠진 우리 청정 해산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해서 무안 세발납자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무안 수산물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런 모든 걸 총괄해서 지도자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상열 후보님께 네,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 짧으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우리 부탁드립니다.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널리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연하시고 사회 지도자로서 해도 좋을 건데 꼭 굳이 본인이 분수를 해야 되겠다.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시간 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무안의 그 체계화를 다시 한번 초석을 다져야 되고 무안을 닫게 하고 희망 있는 무안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의 후보자 여러분 참 토론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론의 일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을 한 후에 곧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